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대둔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침 법식 이렇게 나누기 할 때마다 아유 대두님 이름이 많이 나오네 해서 그래서 대단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대두라고 이름을 짓는데 큰 콩도 대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콩이 크면 나눠 먹을 게 많겠죠. 콩 한 쪼개 갖고 뭐 100명이 나눠 먹는다는데 콩이 워낙 크니까 지금 아마 100억 인구가 나눠 먹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침에 질문한 것은 덕분 반 공부를 해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공부란 무엇이며 왜 하는가 하면서 공부란 공짜가 없음을 깨달아 하고 제일 먼저 덕분 서클에 오면 첫 번째 공부가 공짜가 없다는 걸 깨달아라고 제일 먼저 안내를 하는데 이 말은 지구가 인과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동안 당신은 인과로 돌아가는 지구에 맞게 살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공부 공짜를 모르는 애. 근데 학교는 다녔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특히 지구에서는 인연 과보의 법칙이 적용되는 우리의 살고 있는 터전이다. 그래서 눈 딱 뜨면 인과를 명심해서 항상 내 생각이 인과에 적용했을 때 과보가 제대로 돌아와도 되는 건지 말은 또 과보가 제대로 돌아와도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행동은 과보가 돌아왔을 때 나를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보고 깨어서 인과 룰에 맞춰서 살아라.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인과는 인연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노력할 때 본인이 이게 연에 영향을 주어서 연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연이 나를 영향을 줘서 좋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근데 대부분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주위의 연을 잘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왜 내가 본인 노력을 제대로 못 했다도 있지만 주위의 좋은 연을 아직 못 만났다도 된다는 거죠. 왜? 연에 의해서 내가 좋아지는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연이 대주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좋은 연이 대주는 그래서 표현을 내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 내가 불교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불교의 영향을 미치고 그걸 끼친다 그러지. 내가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다. 내가 그 다른 표현은 내가 좋은 연이 되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 출발이 내가 좋은 연이 되어주겠다고 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할 때 좋은 연이 되어준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좋은 연이 되어주려면 첫 번째 현명해야 되고 두 번째 지혜로워야 되고 세 번째 예의 바라야 되고 네 번째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분을 아무도 안 가르치고 눈 뜨면 이거부터 기도하고 오늘도 좋은 연이 되어줘야 되겠다고 출발해야 돼. 그럴 때 반드시 내가 좋은 연이 되어주면 좋은 연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좋은 연을 먼저 되어주도록 바른생활 추구문에 항상 인연 추구문에도 하도록 제가 하고 있죠. 우리 덕분서쿨은 늘 눈 뜨면 인연 추구문 하라고 하는 게 좋은 연이 되어주라. 그러면 좋은 연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게임 중독이 돼 있다. 그럴 때 자기 혼자서 게임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가 않다고요. 왜? 연을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죠. 자기가 노력은 하지만 똑같은 환경이니까 에너지가 똑같이 돌고 있는 공간에서 자기가 게임을 안 해야지. 그 공간에 들어가 보세요. 또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연의 영향이거든. 그런데 연을 잘 만나면 즉 좋은 환경에 가면 그걸 아예 할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자체를 들고 있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에요. 자, 핸드폰 여기 놔놓고 1시간만 핸드폰 놔놓기로 그럼 1시간 동안 그 빈 시간에 무엇을 채워줘야지. 이렇게 해서 명주한 가족들이 벗어난 과정을 보니까 핸드폰을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두세요. 그럼 제가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고 그럼 그 시간에 뭘 하도록 그 공간에 그래서 즐겁게 같이 뭘 하도록 해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 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본보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자, 나는 현명하게 살고 싶어. 좋은 년이 되어주고. 근데 현명한 게 어떤 거냐? 이 개념을 모르면 실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분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떤 게 현명한 거는 말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로 성실한 인연을 만나면 이렇게 하는데 자, 현명하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도 현명한 사람이 못 될 뿐 아니라 옆에 온 저분이 현명한 분인지도 판단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그래서 스쿨에서는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스승은 개념부터 가르치는 이유가 그래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좋은 년이 돼줄 때 좋은 년 중에 현명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현명한 분은 존재 자체로 충분한 줄 알고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뭐 소중히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자기를 보라고. 자기가 먼저 내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가 나를 소중히 하고 있나, 나한테 함부로 하고 있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나를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보고 있나, 요렇게. 그러면 내가 벌써 현명한 사람이란 거죠. 내가 현명한 사람이어야 좋은 년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여? 상대를 존재 자체를 충분하게 보고 상대를 뭐 인정하고 소중히 한다는 거죠. 왜? 각자의 역할을 보는 거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른팔 왼팔 비교할 수가 있어요? 각자의 역할인데. 이렇게. 그럼 내가 현명한 사람이다고 알게 되고 주위한테 좋은 년이 돼주고 있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분은 어떤 분일까요? 자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자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럼 자신이 전지전능하면 자기를 과소평가하거나 가대평가하거나 안 한다는 거죠. 뭐 무엇이든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출발하지. 그럼 상대를 볼 때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신은 전지전능한 능력자라니까요. 이렇게. 그럼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뭐부터 한다고?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며 뭐 인연가보에 변하지 않는 법칙을 적용하라고 한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내가 지금부터 잘하면 돼. 즉 그 말은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적용해서 살아가면 내가 벌써 지혜로운 분이고 그리고 나는 주위에 지혜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내 눈에 보이잖아. 그럼 저분은 지혜로운 분은 아니구나. 뭐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학교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지혜로운 분은 아니네. 금방 안다는 거죠. 이렇게 기준을 정확히 내가 개념을 갖고 있을 때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자신도 상대도 바르게 볼 줄 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의 바른 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자신을 정확히 알아요.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에서 자 살아가는 줄 알고 하늘 땅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인 줄 알고 항상 뭐 고마움이 솟구쳐서 그 뭐 감사를 표현하면서 산다고요. 뭘 주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이렇게 내가 늘 고마움이 솟구쳐서 뭘로서 보답해야지 하고 보답하는 삶을 뭘 주지로 살고 있으면 예의가 바른 분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주면 좋은 년이 돼주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예의가 바른 분인지 금방 안다는 거죠. 정말 쉬워요. 상대를 파악하는 게. 예, 그 기준을 명확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개념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실하다 할 때 성실한 게 뭐예요? 예,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우리는 성실한 거를 부지런한 걸 성실한 줄 착각하고 또 열심히 하면 성실한 줄 착각한다는 거죠. 성실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존중과 상호의존을 원칙으로 그래요. 존중, 늘 존중한다는 말은 존댓말로 출발한다 소리예요. 그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나는 너를 존중한다는 말은 아니 내하고 뭐 꼭 존중한다고 막 존댓말 써야 되나? 함부로 말을 막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되나? 그걸 존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존댓말부터 꼭 쓰시는 거 하라고. 어린애조차도 존댓말 쓰라고. 예, 덕분석후는 안내하고 있죠. 왜? 성실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려고. 그래서 사랑으로 자연의 법칙과 하나 되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의 법칙과. 예, 자연은 어때요? 자연은 늘 무심해서 살아요. 자연은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자연과 하나 되란 말이에요. 늘 무심으로 욕심으로 살지 않고 오로지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는 거. 그러면 성실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내가 살고 있고 그러면 상대가 성실한지 아닌지 보인다는 거죠. 막 부지런히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실하지 않다는 거죠. 왜? 약속 안 지키지? 또 존중과 상호 의존이 빠지지? 사랑이 빠지지? 또 자연의 법칙과 같이 무심히 안 있지? 그리고 함께 잘 살려고 안 하지?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지. 그럼 이제 가장 좋은 년이 되어주는 사람은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간다는 거지. 이거는 좋은 년이라고 했거든요. 가장 좋은 년은 내가 언제나 무심에 있어 주는 거라고요. 그럼 무심에 있으면 왜 가장 좋은 년이 되느냐? 무심은 그 어떤 분별도 하지 않고 허용, 수용을 해줘서 에너지가 흐르도록 도와준다고. 내가 무심이 안 있잖아요. 그럼 선입견으로 이 에너지를 차단시킨다. 아, 그건 아닌데, 그건 틀렸잖아. 막 이렇게 분별이 바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는 에너지를 차단한다. 누가 어떤 의견을 끄집어냈을 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에너지가 흐르도록 한다고. 근데 이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자기하고 기준이 안 맞으면, 아, 그건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에너지를 못 흐르게 한다고. 그게 좋은 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년이 돼줄 수가 없죠. 그래서 무심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년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가장 좋은 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무심에 있는 상태에서 한 생각이 일으켜진 것을 이렇게 한 생각을 내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한 영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의 느낌을 내가 한 생각을 내준 결과다. 차이점을 알아야 돼. 분별을 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한다고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연을 만들기도 한다. 연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무심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늘 옥토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 생각 일으키면 씨를 뿌린다는 거죠, 씨를. 어제 우리 화양 여래님 대담할 때 늘 지금 뭐 주인공에 맡기라 하면서 감암선언에서 열심히 하는데 덕분석후를 만나서 깨닫게 된 게, 아, 주인공에서 맡기는 것은 옥토를 만드는 작업이지 여기다가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리라, 그게 빠져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아,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 한 생각이 일으키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밭을 많이 사놓고 지금 농사는 안 짓고 있는 거야. 왜 그름을 엮고 갈고 막 엄청 잘 만들었는데 씨를 안 뿌리고 있어. 그런 거와 같아. 그래서 비유적으로 너무 잘 표현해서 덕분석을 만나서 다시 한 발 더 갈 수 있었다고 어제도 참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 핵심은, 지구는 변하지 않는 법칙인 인연가보의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즉 본인이 주위에 연을 주기도,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연이 좋은 영향을 나에게 주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연을 바꾸라, 즉 환경을 바꾸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나 진짜 이거 회사에 그만두고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산에 들어가서 좀 있고 싶어. 이게 뭐냐? 그런 마음이 뭐 연을 바꾸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을 바꿔서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왜? 연을 바꿨을 때 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연을 바꾸는데 작게는 어떤 연을 바꾸냐면 머리를 팍 한번 친다든지 뭐 깎는다든지 이런 것도 자기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의 변화예요. 왜?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을 한번 다잡아보고 싶으니까. 네, 이런 것도 작지만 연을 바꾸어서 마음을 다잡는 행위들이다. 그래서 연을 잘 만나야지 자신을 바꾸기가 쉬워지고 또 거꾸로 자신이 늘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고 이렇게 자기가 좋은 년이 되어줄 때도 밝아지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항상 입꼬리 올려서 좋은 년이 되어주는 걸 꼭 하시라. 그게 바로 무심에 있어주는 것이다. 자, 오늘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는 첫 구절 덕분 서쿨은 그거부터 가르쳐서 늘 깨어 있어서 내한테 가보가 돌아와도 이로운 가보, 전체에게 이로운 가보가 돌아오는 생각, 말, 행동을 하라. 이걸 바른 생활이라.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도록 바른 습관을 길러라. 해서 바른 생활 추구문도 지금 안내해서 늘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으로 이어지게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